공민왕 시절에 행해졌던 1차 요동정벌은 군량을 태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실패했으나 우왕이 왕위에 오른 후 명나라가 계속 시비를 걸자 발끈한 최영은 2차 요동정벌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동정벌을 반대하던 이성계는 결국 위화도에서 회군해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렇게 회군을 성공시키며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우시중, 좌시중 자리에 오르고 우왕은 이제 아무 힘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생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했던가요? 한밤중 4시 80여 명을 소집한 우왕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이들을 무장시키더니 그 길로 이성계와 조민수를 치러 성문을 나섭니다. 그러나 당시 이성계와 조민수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군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왕의 반격은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이 사실을 들은 이성계는 분노하며 우왕을 폐위해버리는데요. 우왕 14년 6월 병오일, 이날 밤에 우왕이 4시 80여 명과 함께 무장한 채 이성계와 조민수의 집으로 쳐들어갔지만 모두 집에서 나와 사대문 밖 군영에 있었으므로 해를 입히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왕의 자리가 비었으니 이제 새 왕을 뽑아야겠죠? 이때 새 왕을 누구로 할 거냐를 고민하면서 고려 조정의 세력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성계 정도전파와 조민수 이색파로 말이죠. 먼저 이성계파는 정창군을 옹립하려 했으나 조민수파의 격렬한 반대에 실패하고 결국 조민수와 이색의 뜻대로 우왕의 9살 난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의 33대 임금 창왕입니다. 그렇게 창왕을 옹립한 이색과 조민수가 정권을 잡는 듯 했으나 가만히 앉아서 당할 이성계가 아니죠. 이때 이성계의 수하로 있던 조준이란 자가 창왕에게 조민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는데요. 힘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조민수에 의해 왕위에 오른 창왕이지만 그는 이성계의 뜻대로 조민수를 유배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성계가 명실상부 고려 제1의 권력자가 되자 결국 창왕도 얼마 못 가 폐위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창왕이 폐위될 당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의아한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역사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서 뭐가 이상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려의 대신 중에 김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1389년 11월, 이 김저는 정득후라는 자와 함께 유배 중이던 우왕을 만나는데, 그래, 조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조대감께서는 유배를 가셨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듯합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기회가 없을 것 같네. 어떤가? 자네들도 나와 함께 하겠는가? 예, 이성계만 제거되면 전하께서도 왕위를 양보해 주신다 하시니 더 늦기 전에 행동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좋네. 그럼 8관일에 거사를 치르도록 하지. 아참, 내 일전에 곽충보란 자를 봐두었는데 그 자도 우리 편에 끌어들이면 좋을 걸세. 한번 만나서 함께 의논해보게나.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개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곽충보를 찾아간 김저와 정득후. 둘은 곽충보에게 계획을 설명하며 함께 이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다시 옹립하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김저의 집을 나선 곽충보는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누구냐? 시중얼은 급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예의판서 아니요. 무슨 일이시오? 김저와 정득후가 시중어른을 해하고 왕후를 다시 왕위에 옹립하려 합니다. 이미 왕후와도 얘기가 끝났고 전하께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고얀 놈들. 알겠네. 내 알아서 그들을 처리하도록 하지. 그나저나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구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시중어른. 그렇게 곽충보의 밀고로 김저와 정득후의 계획은 들통났고, 거사 당일이 되자 이성계를 죽이러 그의 집을 찾아온 둘은 이미 준비하고 있던 이성계 세력에 의해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마는데요. 그러자 정득후는 그 자리에서 자결해버리고 이성계 일당은 사로잡은 김저를 고문해 관련자들을 실토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점은 이때 김저가 자백한 사람들의 우왕, 창왕과 함께 이성계의 반대 세력이 전부 엮여 있었으며 자백했다는 김저는 갑자기 감옥에서 급사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반대 세력을 한 번에 정리할 좋은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한 이성계지만 아직 즉위한 지 2년도 채 안 된 창왕을 폐기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는데요.
그때 누군가 좋은 의견을 하나 내놓습니다. 어디 좋은 의견들 없는가?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선왕이신 우왕이 사실 공민왕의 궁녀 한씨가 아닌 반야라는 여인의 소생인 거 아시지요? 그 반야라는 여인이 사실 역적 신돈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신돈이 공민왕에게 반야를 소개시켜준 후 공민왕이 반야를 어여삐 여겨 둘 사이에서 왕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쩌면 이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왕후가 아니라 신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자에서 떠도는 소문 아니요? 그 얘기를 갑자기 왜? 바로 그겁니다. 공민왕의 아들 왕후가 아니라 역적 신돈의 아들 신우라면 신우의 아들도 왕창이 아니라 신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발한 발상이요. 그럼 둘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니 수고도 덜고 얼마나 좋습니까? 허나 그 얘기를 백성들이 쉽게 믿지도 않을 터인데다 더구나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왕을 폐위하면 민심이 나를 떠날까 두렵구려. 안 그래도 고려의 수호신이나 다름없던 최영 장군을 참한 후 민심이 바닥인데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가? 아무래도 이것이 최선인 듯 하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하면 그리 진행하도록 하시게. 그렇게 이성계 일당은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라며 창왕을 폐위하고 원래 계획대로 정창군을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입니다. 아까 이성계 일당이 조민수를 유배 보낼 때 갑자기 조준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이 조준도 이성계 일당으로서 꽤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공양왕 시절만 해도 이성계 세력의 2인자는 사실상 정도전이 아니라 이 조준이었는데요. 조준은 정도전과 같이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 세력이면서 급진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조준이 세운 가장 큰 업적으로는 바로 토지제도 개혁이 있죠. 잠깐 우왕 시절로 돌아와서 당시 고려에선 권문세족과 같은 권세가들이 나라에서 받은 땅만도 엄청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의 땅도 막무가내로 빼앗아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이에 질세라 사찰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자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도전은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토지 소유자인 권문세족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통과가 되질 않았는데요. 그러자 조준이 권문세족과 정도전의 입장을 고려해 타협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였습니다. 과전법의 핵심 내용은 정도전이 추진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모두 재분배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토지는 관리들에게 주고 나머지 지역의 토지는 백성들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조준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 우왕이 폐위되기 전에 이 과전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권문세족과 이색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성계 세력은 창왕을 폐위하면서 토지제도 개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색을 유배 보내버린 다음 공양왕이 즉위하자 다시 한번 과전법을 밀어붙이는데요. 그렇게 과전법이 통과되고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이루어지자 낡은 토지대장을 개경에 모아 불태워버리면서 환호하는 백성들. 그리고 1391년 5월 마침내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백성들이 시중어른 덕분에 드디어 쌀밥을 먹을 수 있다며 쌀밥을 이팝이라 부른다 합니다. 이게 다 자네와 반성서시사 덕분일세. 수고 많았네. 별 말씀을요. 이번 과전법 시행으로 권문세족이 토지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반면 저희 신진사대부는 새 토지와 녹봉으로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었으니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